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이번 시간에는 발표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발표용 보고서를 작성을 잘 해주셨죠? 그걸 가지고 이제 5분 동안 발표를 해야 합니다. 자, 이 발표하는 것에는 과연 어떤 기법들이 필요하고 어떤 포인트들을 가지고 발표를 해야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리적 대화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이 발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정보를 전달하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작성한 보고서를 읽는다라고 생각하셨다면은 그것은 바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발표라는 것은 의사소통의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평가사를 설득시키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설득할 수 있는 좋은 구조의 방법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주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논거를 내시고 그 다음에 사례 그리고 마지막 주장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일 처음엔 주장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본 학생 지원 정책은 실시되어야 합니다. 라고 주장을 하시고요. 자, 주장 뒤에는 뭐가 와야 되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근거, 논거가 와야 됩니다. 자, 논거로는요. 이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라고 나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논거를 대시는 거고요. 다음, 미국과 유럽에서도 이러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주장하는 바에 대한 사례도 실제로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근본 정책은 실시가 되어야 합니다. 라는 걸로 나의 주장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쭉 이어서 읽어보자면요. 근본 학생 지원 정책은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이러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근본 정책은 실시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내가 주장하고 주장에 대한 근거를 대고 근거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고 다시 한번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주장하는 것. 이것이 설득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구조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요. 우리 발표에는 비언어적인 전달의 5가지 요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보시자면요. 화법과 목소리, 즉 나의 목소리 톤이 어떠한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주얼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비주얼적인 것이라는 것은 시선, 제스처, 그리고 자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화법은요. 선생님들 말씀하실 때 화법은 결론부터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고 그 근거를 그 다음에 대시는 것이 좋은데 이것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의 말의 화법이 결론이 뒤에 와요. 결론이 뒤에 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라는 말이 있죠. 이렇게 결론이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이 습관화가 되었기 때문에 발표를 위한 좋은 화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발표를 위한 좋은 화법은요.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결론에 대한 근거를 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목소리. 자, 발표할 때의 목소리와 실제 그냥 대화할 때의 목소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발표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이고 나의 생각을 제대로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소리에는 장단고저가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단고저가 들어간다. 자, 악센트 있을 때는 악센트를 주고요. 악센트가 없을 때는 빠르게 얘기를 함으로써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계속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 톤으로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기존의 목소리보다는 조금 더 높은 톤으로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기존의 목소리보다 조금 더 내가 좀 높게 얘기한다 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말의 빠르기는 평상시보다는 조금 빠르다라는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게 발표에는 유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비주얼 부분에서의 시선. 자, 시선은요. 우리 면접관, 평가사분과의 지속적인 아이 컨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다른 분들은 본인이 작성하신 보고서를요. 그냥 쭉 보고서 이렇게 읽는 분이 있어요. 자,
하지만 발표라는 것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작한 보고서를 그냥 보고 읽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내 얘기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 내 얘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봐가면서 발표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 컨택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제스처 같은 부분도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손짓을 써가면서 제스처를 취해 주시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세는 평가사를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표를 고든 자세로 해주시면 좋고요. 뭐 다리를 꼰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좋지 않은 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